네, 6조 원 규모의 론스타 분쟁 10년 싸움의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 최강시사에서는 이 문제 꾸준히 취재하고 문제 제기해온 한 15년, 16년 된 것 같은데요. KBS 최문호 기자 그리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이번 판정의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최문호 기자는 나와 있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전성인 교수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두 분 판정, 이번 판정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 주십시오. 최문호 기자부터 해 주십시오. 예. 그 판정이 나오고 이제 법무부가 발표를 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일단 법무부는 일단 선방했다. 아마 이제 론스타가 막대한 금액을 청구를 했는데 6조. 예. 상대적으로 한 2,800억 정도로 싸게 막았다. 예. 이런 분위기로 굉장히 좋아하는 듯 이제 나름 잘 싸웠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나가야 되는 세금이 이제 나가게 되는 생겼고 또 론스타의 이제 청구 금액 자체가 굉장히 부풀려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부라도 그렇게 패소가 손해배상으로 판결이 나왔으면 이게 이제 조금 책임을 좀 인정하고 뭔가 앞으로의 이제 좀 진중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좀 보여서 이게 앞으로도 좀 진전 상황이 그렇게 여롭진 않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중재예요. 사실은 법원의 판정하고 좀 다르게. 좀 다르군요. 예, 예. 그래서 중재 판정부가 양측의 주장을 서로 불만이 가장 적게 나오는 정도로 잘 이렇게 타협점을 찾으려고 한 판정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전성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최문호 기자님 지금 그 총평에 100% 공감하고요. 제가 그냥 몇 가지 이렇게 단문 형태로 조금씩 총평이랄까요?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 우리 정부는 패소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패소를 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내주는 돈도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조세 논점에서 패소한 것이 아니라 받은 적도 없는데 돈을 내줘야 하는 즉 국민의 호주머니가 생짜로 털리는 그런 금융감독의 부당성 논점에서 졌다. 셋째, 그 패소의 비율은 법무부 발표처럼 법무부는 이제 표면적인 논리를 가지고 4.6%라고 했는데 예. 현실적인 것을 보면 판정문에 나와 있듯이 50%다. 넷째, 이런 점을 법률 전문가들이 모를 수가 없는데 이런 점을 호도하고 어쩌면 향후 대응까지 왜곡할지도 모르는 법무부의 태도가 우려스럽다. 다섯 번째, 이 사건에서 결국 만약에 이게 이제 패소로 굳어진다면 저는 사실상 굳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게 금융감독의 부당성 논점에서 졌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단기적으로 물론 관련자 사법 처리하고 재산 환수하고 이런 푸닥거리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금융감독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이 개방되고 국가 간 소송도 난무하는 새로운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점을 신중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시 한번 제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세금 한 푼이라도 나가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진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뽕이랄까요? 이런 표현에서 애국심이 막 차오르잖아요. 예. 우리 국민들을 위한 선도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은 그것도 변호사 비용 쓰고 변호사 비용 국민 혈세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다른 기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지만 현재의 관련자에게 자칫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는
그런 행동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효가 남아있는데 시효가 막 진행돼서 공소시효 뭐 만료돼가지고 감옥에 못 집어넣고 채권의 소멸시효 만료돼가지고 구상권 청구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재산 막 빼돌리고 뭐 아니면 소비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할지 말지는 론스타 관련자가 아닌 사람들로 제3의 이해상충 없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따로 정하고 하더라도 안전장치를 두어서 국회가 특별법 만들어서 이거 하면 시효 정지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얼마에 가서 지더라도 그때 시효 지났으니까 뭐 사법 처리 못한다 이런 거 없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돈 빼돌릴지 모르니까 현재의 판정문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명기된 자들 또는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건다. 가압류. 그래서 재산 움직이지 못하게 딱 붙들어 매놓고 그리고 뭐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문호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3의 제3의 사람들로 해서 소를 제기하더라도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었던 시기가 언제죠? 그게? 2006년에 예. 외환은행 그 매각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제 예. 중수부가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당시에 이제 수사팀의 증원을 3명을 명시적으로 했는데 예. 그 3명이 윤석열 현재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이복현 금감원장이 추가로 투입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판결이 그 수사가 사실상 이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예. 실패의 원인이 과연 이제 뭐 무능해서 또는 뭔가 수사가 잘 못 돼서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실패한 것인지 다른 이유라면 뭐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주장도 좀 제기되고 있어서 예. 예, 그런 부분이라면 그때 당시에 그 수사가 제대로 됐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현재 대통령이나 법무장관도 자유롭지 못한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있는 거죠. 전성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관련자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당연히 그때 뭐 은행 제도과장 할 때부터 쭉 관련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예. 예. 우선은 이제 판정문 이제 뭐 원문을 보지 못하고 어제 예. 나온 그 법무부 오후 2시에 배포된 보도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문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던 당시에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함으로써 가격 하락을 유도했고 그것은 부당한 행위고 이 부당한 행위가 인과관계의 사슬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손해로 귀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원인에서 슬픈 손해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의 그 논리사슬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부당한 행위를 한 자는 그 당시 금융감독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1차 계약이 한번 연장되고 그게 이제 2차 계약으로 맺어질 때 계약가가 떨어지는데 한 5천억 원 정도 아마 재판부가 그 점을 손해로 일단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배상을 할 때 과실상계하는 건 다르지만 일단 손해는 이제 5천억 원, 약 4.3억 불 손해가 났다라는 것인데 그 시기가 2011년 하반기예요. 10월, 11월 막 이럴 때거든요. 예. 7월부터 11월 요 사이이기 때문에 그 2011년 하반기에 금융감독의 수장은 뭐 그 전부터 김석동 위원장이었고 하반기에 금융위 부위원장이 추경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일단 문제의 당사자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이제 현재 부총리를 맡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의 경우는 그 뒤에
ISB 대응 TF에서도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으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참여했고, 거기서 이제 요번에 뭐 뒤엔 다시 나오겠지만, 요번 판정에서 핵심,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은 관할 건 없으므로 재판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 이런 거 판단 안 해. 이런 건 딴 데 가서 다퉈. 이런 식의 태도를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즉 론스타는 위법한 투자자니까 이 절차에서 아예 다툴 수 없다라는 점을 이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했어요. 그때도 추경호 현 부총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멤버 또는 TF 책임자였기 때문에 김석동 위원장 또 추경호 현재 부총리 이런 분들은 책임 시비를 정확히 가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판정문이 나오면 네. 그 판정문이 공개가 되면 2003년부터의 전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고 이거를 좀 가릴 수 있을까요? 예, 최문호 기자. 예. 지금 현재 이제 정부가 공개한 사유는 당시에 이제 하나금융의 그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13개월 지연한 것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당시 국내 은행 관련법의 권한에 바뀌다 이렇게 판단을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는데요. 론스타는 그 관련해서 그 주장 하나하고 당시에 이제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가격 협상 과정에 방금 얘기했던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이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쟁점에 대해서는 판정문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익시드 규정상. 그래서 그때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는 판정문에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부가 어제 그거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꽤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정부 당국자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익시드가 판정을 했다라면 또 익시드의 판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거든요. 그렇습니까?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돼 있거든요. 법약상. 그러면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가 그렇겠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금융당국이 권한을 넘어선 행위의 차원이었느냐 아니면 일부 개인이 불법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그 결과이냐 그 문제도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개인 책임까지 물을 수가 있겠네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왜냐하면 결국 정부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좀 의인화된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하는 일은 사실은 정부의 일을 위임받은 사람, 즉 공무원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 정부의 일을 통제하는 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 또는 그 위에 하위 규범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무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률과 국제적인 어떤 상식 규범 이런 거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했다는 말은 사실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물론 정부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인 법률이 이 법률과 저 법률이 상충해서 법률을 잘 따랐지만 결과적으로 남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이번 사건은 그게 아니에요. 은행법에 어디 부당하게 개입하라는 얘기가 국회가 그런 법률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은 제대로 돼 있는데 공무원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마지막으로 이번 중재 판정이 갖는 의미 두 분 짧게 한 30초씩밖에 안 남았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생 교수님부터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 섣불리 이 론스타 관련자들이 계속 이 사건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럴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해야 된다. 최문호 기자.
일단 지금 이제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리면서 이 판정문을 비밀로 걸었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비밀을 걸었지 않았으면 공개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이거 판정문이 공개돼야 대책이 나올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서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뭔가 정책 결정을 해야 될 당사자들이 다 론스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판정부터 공론장에 내놓고 의견을 거치고 전체적인 국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KBS 최문호 기자 그리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